바람직한 조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체크 정도만 하고 가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죠.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는 이건 누가 내는 거야? 국민이 내는 거죠. 국민.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공평한 부담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남방 열사 김부선 씨 기억납니까? 뭐지? TV 없어요, 집에? 옛날에 그 난방비를 일정 가구에서는 안 내고 누구는 내 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부선 씨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만 난방비 되게 많이 내고 그럼 참고로 난방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관리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집은 하나도 안 내고 막 10년 동안 살았다.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공공재는 분명히 전체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특정 국민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소비 패턴을 뭐한다? 왜곡시킨다 라는 거야. 그래서 민간 부분에 왜곡을 가져오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후반부가 가면 갈수록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조세라는 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조세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이가요? 왜? 행동 패턴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거냐 뭐 이런 식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조세 파트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적 단순성이라는 게 있죠. 단순성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징수비용, 납세 협력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행정비용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거냐라는 거죠.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를 낼 때 행정비용이 가장 절감되는 조세가 뭐예요? 부가치세야, 부가치세. 그죠? 우리 부가치세는 우리가 그 세금을 실제로 돈을 낸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치세가 올리기 제일 쉬운 조세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번에 올렸잖아요. 최근에. 부가치세 올려가지고 뭐 말이 많죠. 우리나라는 본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은 10%를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우리는 본래 10%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부가치세 올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대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뭐에 행정적 단순성에서는 그죠? 근데 소득세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내는 방법 다양하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축성이에요. 신축성이었을까요? 이번 주 신축성. 신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에 따라서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은 말 있잖아. 내려가는 곳이 깊기 때문에 올라가는 곳도 깊을 것이다. 이런 짤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어이게 없고 우리가 세무사가 되려는 이유는 뭐냐? 알은 없잖아. 그잖아. 세무사 중에서 월급 떨어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만큼 세무사 자격증을 따시면 여러 가지 인맥도 쌓이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얼만큼 오래 일을 했느냐가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는 사람이 또 일을 가져다 주고 잘한다면 소문나고 이런 거잖아. 만약에 세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수가 이렇게 되면 세수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왜냐면 경기가 좋았을 때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쓰는 것도 분명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요즘은 좀 다른 패턴이지만 요즘에는 일반 물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고 우리가 베블렛 효과라고 하는 명품 소비는 굉장히 커졌다 그러죠. 이마트의 영업 손실은 300억 정도 되고 대신 명품가는 늘었대요. 좀 특이한 형태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금을 또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지.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거두면 세금 이렇게 거둘 수도 있잖아. 근데 세금을 이렇게 거는 거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 올려버리고 그죠? 그럼 다 죽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뭐다? 신축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신축성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거죠. 정치적 책임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1. 강제력이 있다. 2. 대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것은 거기가 뭐냐면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는 거 맞는데 우리의 세금이 비자금을 만드는 데 쓰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쓴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시면 확실성이죠. 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시켜야 확실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는 게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행정적 단순성, 징세비용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